Oh baby, 혹시나 네가 날 기다릴까? 혹시나 네가 날 부를까? 그댈 좋아하는 것만 생각해봐요. 어떡하죠? 내 먹이는 아이스크림보다 더 달콤한 Baby 그대 말투 그대 미소로 살며시 녹아요. 그대만 보고 있죠.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내 먹이는 아이스크림보다 달콤한 그대 목소리가 들려오죠. 향기로운 꽃을 찾는 내 나비가 되어줘요. 자, 오늘은 유튜브에 이응이응님이 신청해주신 트와이스의 녹아요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아재라서 이런 아이돌을 잘 모르는데 상당히 노래가 좋네요. 트와이스가 걔들 맞지? 그 치얼업 베이비 하는 애들 그 정도는 압니다. 선생님도. 자, 오늘은 교과서 52쪽부터 53쪽까지입니다. 고구려의 발전 최고 전성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고구려가. 그래서 학습 목표는 여러분 이 5세기라는 세기 400년부터 499년까지 이 5세기라는 세기는 고구려의 최고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 전성기를 이끄는 왕이 두 명입니다. 오늘 배울 왕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에 대해서 여러분은 배우게 될 것이고 이 두 왕의 업적을 여러분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광개토대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역시 소수림왕이 4세기 후반 때 이제 고구려의 국가체제를 정비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소수림왕이 불교도 수용했었고요. 율령도 반포했었고요. 그리고 태학을 설립함으로써 유교 통치체제를 갖추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강력해진 고구려의 왕권을 토대로 이제 최고 전성기를 이끄는 게 광개토대왕이고, 이 광개토대왕 이름에서 이름의 의미가 영토를 일단 크게 넓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광개토대왕은 활발한 정복활동, 엄청난 정복활동을 통해서 영토를 크게 늘립니다. 그래서 일단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서 이제 한강에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고요. 이제 우리 저번에 배웠듯이 신라를 구원함으로써 신라의 영향력을 이제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호명 그릇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동지방을 완전히 차지하게 됩니다. 북쪽으로는 요동지방이 어디냐면, 자, 여기 요하라는 강이 있고요. 이 요하의 동쪽을 요동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요하의 서쪽을 요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역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둡시다. 요동지방은 이쪽, 요서지방은 여기를 가리킵니다. 요하를 기준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고 나니까 이제 중국과 맞설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대외적으로 어떤 중국만 쓸 수 있는, 이 중국의 황제들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연호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2017년 이렇게 서기라고 하죠. 서기 2017년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세가는데, 이때만 해도 황제가 그 연도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한다면 영락 1년, 영락 2년, 영락 3년 이런 순으로 어떤 그 연도의 이름을 붙이는 걸 연호라고 하는데, 이 연호라는 거는 중국의 황제들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 발표했다라는 거는 이제 중국과 이 고구려가 대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구려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고요. 이 광개토대왕과 관련해서 이 한일 고대사의 가장 최고의 어떤 뜨거운 감자입니다. 최고의 논란거리가 되는 게 이 광개토대왕릉비고, 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칠지도와 비슷한 논란입니다. 일단 이 광개토대왕릉비는 잠깐 지도로 다시 걸어서 돌아가 볼까? 지도가 여기 없네. 광개토대왕릉비는 나중에 지도에서 위치를 볼 텐데 굉장히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비석입니다. 자, 이 비석은 광개토대왕 아들 장수왕이 일단 광개토대왕 아버지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자, 근데 이 비석이 이 비바람에 노출되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2000년을 가까이 서 있다 보니까 이제 비바람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글자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최근에 한 100년 전 정도에 발견을 해서 이제 탁본을 뜨면서 어떤 내용인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군데군데 보이지 않는 이 글자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각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일단 신묘년에 광개토 대왕이 백제와해를 물리치고 신라를 구원해서 신라를 친민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본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신묘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와 신라를 물리치고 신민으로 삼았다. 그래서 이 일본이 백제와 신라를 어떤 자기 영토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두고 한일 역사계가 끊임없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 최고의 논란거리가 이 광개토 대왕릉비고요.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내겠습니다. 시험에는 안 내겠지만 여러분이 재미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장수왕입니다. 장수왕은 우리가 반드시 이 네 글자 기억해야 됩니다. 남진정책.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쪽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이 광개토 대왕이 어떤 남쪽으로도 진출하고 북쪽으로 진출하고 여러 사방으로 진출했던 데 비해서 장수왕은 남쪽에 집중합니다. 일단 장수왕은 412년부터 491년까지 재위를 했고요. 재위기간만 해도 79년에 98세까지 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장수왕 뜻 자체가 오래 살았다는 뜻입니다. 오래 살았다. 그래서 98세, 이 예전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오래 산 왕이고요. 이 장수왕의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왕이 되겠죠. 근데 장수왕의 아들이 기다리다가 장수왕의 아들이 먼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오래 살까 원망은 안 했겠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왕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는 바람에 왕을 못하고 죽었어요. 그만큼 오래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남진정책을 위해서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기는데, 자, 봅니다. 국내성의 위치가 여기 있고요. 압록강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양의 위치는 이 대동강 쪽에 있는, 그래서 남쪽으로 옮겼다라는 거는 그만큼 남쪽으로 향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도 교과서 53쪽에 나오고요. 여러분은 이 지도만 보고도 이게 장수왕의 남진정책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채야 됩니다. 알겠죠? 이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화살표, 많은 화살표, 그리고 이 백제와 신라는 눌려있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장수왕의 남진정책을 나타내고 있는 지도구나, 5세기의 지도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니까 이제 백제와 신라가 아주 진짜 죽을 지경이죠. 이 강력한 고구려의 군대가 계속 남쪽으로만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고구려에 한번 맞서 싸워보자 라고 해서 이 끝에 글자 신라의 라, 백제의 제를 따서 이 동맹을 나제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제 동맹을 체결하고 여기에 저항을 하는데, 장수왕이 이걸 비웃기라 하듯이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함락시키고 한강유역을 뺏어냄으로써 이 남진정책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남진정책의 증거, 바로 이 충주에 세워진 고구려비입니다. 충주에, 자, 지도 확인해 보세요. 충주는 서울보다도 한참 밑에 있는 충청도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이 충주까지 고구려비를 세웠다라는 점은 당연히 뜻하는 바는 고구려가 그만큼 남쪽으로 많이 내려왔었다라는 점을 뜻하는 게 이 충주 고구려비입니다. 이 지도와 이 비석, 여러분 반드시 선생님이 시험에 낼 테니까 기억해 둡니다. 시험에 낸다고 했습니다. 남진정책의 증거입니다. 이 충주 고구려비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실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